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중년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중년. 중년. 우리 대부분의 구독자분들, 행복이 먼저다의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중년이 많으시죠. 거의 97%가 중년이십니다. 사실 뭐 10대, 20대가 저희 이 채널을 계속 구독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자, 어쨌든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중년. 제가 일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플 겨를도 없는 중년이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남도 작가의 책이죠. 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지금도 뭐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추기영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이분은 아마 그 외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아닌 영어로 간략하게 써주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댓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그런 것들을 행복이 먼저다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본인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댓글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플 겨를도 없는 중년이다. 그런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이유가 우리 중년, 어깨에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이제 50대 중반, 60대, 50대 초반도 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느냐, 임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부장으로 남느냐,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 고생하고 치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체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변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갱년기,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아플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중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아프다는 것이 육체적 아픔, 정신적 아픔으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육체적 아픔이 딱 생겼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중년에 생길 수 있는 병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 중년의 아버지, 중년의 어머니의 건강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힘을 합치고 또 힘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그 가정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고 다시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그런 가정이죠. 근데 육체적 아픔 말고 정신적 아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줬던 사람한테 깊은 배신감을 당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갱년기와 맞물리면서 중년에 그런 정신적 데미지를 한번 받아버리면 갑자기 느끼지 못한 우울감, 그리고 그 우울감이 심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정신적 아픔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육체적 아픔이 있을 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면 또 괜찮을 때는 또 잠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꾀병 아닌가?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 아닌가? 괜히 복에 겨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정상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적 아픔보다도 정신적 아픔을 가졌는 그런 중년이 있는 집은 폭탄 맞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 서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있는 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에 대해서
몇 번 동영상 올렸습니다. 정신 차려.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어. 이것 가지고 왜 그래? 싸워, 이겨내.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은 더 구석으로 몰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 너 행복의 교수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또 듣고 이해하고 그 아파하는,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에 역지사지뿐만 아니라 그 입장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위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년에 정신적으로 아프면 위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뭐 다들 지금 뭐 중년에 보면 애들 보면 뭐 대학생, 뭐 고등학생, 뭐 걔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중년인데 육체적 아픔, 육체적으로 좀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은 이겨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아픈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으면요, 먹는 것부터 산책하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부터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서 육체적으로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가장 간단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사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물론 그것은 불법적이지 않아야 되고 비도덕적이지 않아야 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툴이죠. 불법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이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데 비도덕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이지도 않은데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자기 표현을 못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누구인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아파하시는 중년들이 많다는 거죠.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중년,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망나니처럼 살라는 건 절대 아닌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게 조곤조곤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큰 데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는 분들 보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숨긴다는 게 나쁜 의미의 숨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중년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